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전제가 깔린 거로 해석됩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무원으로 일하며 업자에게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흘려주거나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개발이익을 함께 나눠 갖기로 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정유린 독재정치 민주주의 지켜내자! 검사독재 야당 파괴 민주발달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칙 파괴 중단하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TV 토론회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호남에서 격차를 좁혀야 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빨리 이걸 털어버리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후보님 법학 공부하셨죠? 1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투자받아서 250억 남겼으면은 50% 이익입니까? 아니면 투자 1억에 대해서 250배입니까? 그것을 일단 구분하시고요. 대장동 사건 제보의 경위는 맨 처음에 2021년 7월 초순에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 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확인 결과 대장동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대장동 원주민들의 민원 처리 과정, 시의회 기록, 대장동 부근 부동산 중개소 인사들의 증언 등 비리 의혹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인 등 지인들을 모아서 대장동 관련 회사들의 공개된 재무제표 및 관련 인사들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21년 7월 하순에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할 권한이 없었지만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웠던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토지 조성 원가가 부풀려서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과 우연을 넘는 인과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오래된 인연을 맺은 성남시 관련 인사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지역 언론인 등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이재명 시장에 반대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른 척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은 이제 법원에서 밝혀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관료였습니다.